자신이 마치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가장 큰 웃음소리가 칭찬받는 곳, 많이 말하는 것이 재능으로 여겨지는 곳, 침묵이 약함으로 오해받는 곳에서 말이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아마도 외향적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사회에서 내향적인 사람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내향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향성이 바로 이 세상이 갈망하는 초능력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같은 고통을 안고 상담실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파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긴 회의 후에는 기진맥진해져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고쳐야 할 결함이라고 세상이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숲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숲에는 햇빛을 향해 높이 뻗어 오르는 큰 나무들도 있고 천천히 자라며 깊이 뿌리를 내려 전체 생태계에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빠르고 높게 자라려고 한다면 숲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양성이 바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뻗어나가는 큰 나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많은 사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신감이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넓게가 아닌 깊게 가려는 사람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의 최신 연구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도전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말할 때 깊이 들을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이 얄팍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라 바쁠 때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역사상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간디로자, 파크스, J.K. 롤링, 빌 게이츠. 그들은 방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의 힘을 믿는 것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내향적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수줍음이나 사회적 회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사회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이 확성기 같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민감한 마이크 같습니다.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마이크가 확성기처럼 큰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민감함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의 관점이 아닌 심리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관점에서
내향성의 진정한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점점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고요함이 무언가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혜의 강력한 현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매우 필요로 하지만 종종 간과하는 지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충분히 활동적이지 않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판단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진실. 대신 세상이 여러분이 가져다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진실. 정보 과부하와 지속적인 산만함의 시대에 깊이 들어가고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단순히 강점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탐험의 여행을 준비하세요.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15년 넘게 일한 45세 여성 민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회의에서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의견을 더 많이 나눠야 한다. 활력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민정 씨는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자신을 강요하고 모든 팀 빌딩 활동에 참여하고 더 즐겁고 사교적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민정 씨는 완전히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더 나쁜 것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향적 특성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에서도 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내향적인 사람들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내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좋거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북적거리는 카페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 소리, 음악, 커피, 머신 소리, 음식 냄새, 조명, 사람들의 움직임이 모두 동시에 여러분의 감각을 공격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 그들의 뇌는 자동 필터처럼 작동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제거하며 그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 대화에서 저 대화로 쉽게 주의를 전환할 수 있고 모든 자극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뇌는 극도로 민감한 마이크처럼 작동합니다. 그들은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되 표면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처리합니다. 그들은 목소리의 뉘앙스 말 뒤에 숨겨진 감정 아이디어들 사이에 연결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짧은 시간 후에 과부하를 느끼는 것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과도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향적인 사람이 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회피가 아닙니다. 뇌의 실제 생리적 필요입니다. 고강도 운동 후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내향적인 사람의 뇌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 동안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독특한 관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획기적인 해결책 또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깊은 통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종류의 지능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빠른 반응, 즉석 결정 그룹, 브레인스토밍 능력을 숭배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향성에 대한 선도적 연구자 중 한 명인 수잔 케인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룹 회의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보통 가장 말이 많거나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미리 생각할 시간을 가진 사람들,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검토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내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다거나 그룹 회의가 완전히 무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사고방식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야말로 현대 세계의 복잡한 도전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는지나 과거의 경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비록 이런 요소들이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과 뇌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배울 수는 있지만 항상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결코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세계에는 칼 융이 소개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이는 사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버전이 아닌 가장 완전한 자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융은 각 사람이 고유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조에 역행하려고 하면 고통과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에게 개성화 과정은 자신의 내적 본성을 존중하고 길러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고유함에 대한 필요가 결함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다수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덜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환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완전히 옳았습니다. 대부분의 조직 학교, 심지어 많은 사회적 공간들도 모든 사람이 외향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좋아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원한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회사들이 내향적 직원들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업무를 위한 조용한 공간을 만들고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회의에서 말의 양보다는 아이디어의 질을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외부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법,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향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흔한 오해는 내향적인 사람이 수줍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혼동입니다. 수줍음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향성은 자극을 처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자신감 있는 내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수줍어하는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 앞에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지만 그 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불안해하지만 익숙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그룹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외향적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표면적인 상호작용보다는 깊은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외향적인 사람보다 친구가 적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견고하고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팔로워 수, 친구 수, 연결 수.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과 정신 건강에 있어서는 양보다 관계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내향적인 사람에게 리더십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특히 직장 환경에서 가장 해로운 오해일 것입니다.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좋은 리더는 시끄럽고 말을 잘하고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리더들 중 일부는 내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리사 메이어, 버락 오바마 모두 내향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와튼 스쿨의 아담 그랜트의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향적 리더들이 실제로 적극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직원들과 일할 때 외향적 리더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듣는 법을 알고 대화를 지배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옛날식 영웅적 리더십, 앞에 서서 명령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기를 기대하는 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각 개인의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빛나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질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현대 세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전례 없는 속도로 생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18세기 사람이 평생 동안 접하는 것과 맞먹는 양의 정보를 접합니다. 우리는 알림 이메일 뉴스,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로
끊임없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집중하는 능력 깊이 들어가는 능력,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어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매우 귀중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바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하고 모든 자극에 즉시 반응하려고 하는 동안 내향적인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메시지나 이메일에 즉시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리다거나 반응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었던 이런 특성들이 이제는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세계에서 인간이 기계에 대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새로운 아이디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들은 숙고할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칼 뉴포트는 그의 저서 딥 워크에서 깊은 일, 즉 산만함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인지적으로 높은 요구를 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능력, 이 새로운 경제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종류의 일에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강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내향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호하고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깊은 일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종종 사회적 초대를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친절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을 알면서도 모든 회의, 모든 이벤트, 모든 팀 빌딩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자신이 고갈되도록 허용하면 세상의 최선의 것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깊은 통찰, 독특한 관점 또는 심오한 이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가 창작을 위해 고요함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연구를 위해 실험실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회 회피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왜 다를까요? 처리하고 생각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들의 필요가 왜 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답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방식에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인간은 작은 공동체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직접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룹에 빠르게 융화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존 우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작은 마을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가장 큰 도전들, 기후변화부터 사회 불평등 책임감 있는 기술 개발까지 모두 내향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잘하는 종류의 깊고 장기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여러 해 동안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사회가 설득한 후에는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함들이 실제로는 위장된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느린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것입니다. 그룹 대화보다 1대1 대화를 선호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벤트 후에 지친다고 느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뇌가 많은 정보를 처리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삶과 일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오픈 오피스에서 일하는 대신 개인 사무실을 협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브레인스토밍하는 대신 회의 전에 이메일로 아이디어를 보내는 것과 같은 대안적 작업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큰 사회적 이벤트 후에 회복 시간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 명확하고 자신 있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과하는 대신 그것이 자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세요. 모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참석할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하세요. 제가 내향적인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본성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흉내 내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최고를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고 싶은 내향성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내향성과 창의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창작자들의 목록을 보면 예술가부터 과학자, 작가까지 그들 중 매우 높은 비율이 내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의성은 심리학자들이 확산적 사고라고 부르는 종류의 사고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을 보고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능력.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고는 발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크고 빠르게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형성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들을 마음속에서 숙성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들과 놀고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아이디어들과 결합시킵니다. 이 과정은 서두르거나 사회적 압박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요함 사생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창작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작업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일찍 일어나고 창작 시간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내향적인 사람이 창의적 천재라거나 외향적인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고요함 생각할 시간, 탐구할 공간, 이 창의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혁신과 창의성이 성공의 결정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대 경제에서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똑똑한 회사들은 내향적 직원들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직원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 근무 시간의 20%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20% 시간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지메일부터 애드센스까지 구글의 가장 성공한 제품들 중 많은 것들이 이 정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한 문제에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내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사nem도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기 위해 시간의 15%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세럼의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포스트잇은 이 15% 시간 동안 한 내향적 엔지니어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다양한 종류의 사고를 위한 공간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게 할 때 놀라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향적 본성을 존중하고 기른다고 말할 때 내향적인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상황이나 도전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 성장은 항상 우리가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압박이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가짜 외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황이 요구할 때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많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필요할 때 뛰어난 연사 효과적인 영업사원 또는 재능 있는 네트워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의식적인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생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연기한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24시간 내내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도구로 사용하지만 항상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은 이에 대한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깊은 내향적인 사람이지만 하버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서서 활기차고 매력적으로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강의 후에는 종종 화장실에 숨어서 조금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회복적 틈새라고 불렸습니다. 리틀 교수의 이야기는 내향적인 것이 전통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역할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자신을 돌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자기 관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거품 목욕과 요가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도 훌륭하지만요. 내향적인 사람에게 자기 관리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보호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갖기 위해 주말 나들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점심 대신 1대1 만남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신 주변에 조용한 버블을 만들기 위해 헤드폰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내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불친절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향적인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고, 근시인 사람이 안경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뇌가 설계된 방식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모두에게 맞도록 설계된 작업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 내향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한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조를 삶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 과부하의 시대에 우리는 집중력을 가져다 줍니다. 빠른 반응의 시대에 우리는 신중한 사고를 가져다 줍니다. 얄팍한 연결의 시대에 우리는 깊이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짜 외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성격의 다양성이 단순히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고요함의 본질에 대한 칼 융의 깊은 통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융은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휴식뿐만 아니라 내부 세계와의 연결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모든 진정한 창의성 지혜 이해가 시작되는 곳. 내향적인 사람에게 고요함은 무언가의 부재가 아닙니다. 채워져야 할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무언가의 현존입니다. 의식의 현존, 주의의 현존, 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의 현존. 점점 시끄러워지는 세상에서 이런 고요함은 치료제가 됩니다. 그것은 서둠에 대한 지속적인 산만함에 대한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느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본성상 이런 종류의 고요함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들은 의미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이 큰 소리로 말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각이 즉시 공유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활동이나 대화로 채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함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만 오는 통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듣기 시작할 때만 형성될 수 있는 연결들. 자신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 주변 세상과의 연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가짜 외향적인 사람을 하나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진정하고 강하고 자신감 있는 바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갈망하는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고유함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 단순히 표면이 아닌 실체가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선물들은 우연이나 부작용이 아닙니다. 인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도록 돕기 위해 자연이 세심하게 설계한 초능력들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이런 선물들을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것들을 연마하고 기르고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응하고 섞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라는 압박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는 인류에 대한 모든 위대한 기여가 다르게 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한 사람들, 대중의 승인보다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음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빠른 반응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중함은 느림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얄팍한 연결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깊이는 강렬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고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독특한 선물들을 축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향성은 극복해야 할 한계가 아닙니다. 활용해야 할 강점입니다. 고독에 대한 여러분의 필요는 반사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조율된 악기를 위한 필수적인 유지보수입니다. 폭보다 깊이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본성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야 할 모습의 가장 완전하고 진정한 버전이 됨으로써 세상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